김용민의 정치 쇼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을 열어주시는 세 분 만나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월요일입니다. 예, 가나다 순 뒷번호로 해가지고 후순위로 해가지고 네. 자 최영일 평론가님 가장 먼저 소개를 감사합니다. 해드렸고 장윤선 기자님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약간 웨이터 분위기? 그렇습니다. 예. 자, 모처럼 제가 이제 옷을 한번 바꿨더니 이게 너무들 민감해하시네. 뜨거운데요. 반응이 네. 뜨거운데요, 네. 지금 네, 댓글들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연미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뭐 좋은 만남 기대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예. 월요일 아침부터. 네, 좋은 만남. 예, 그래요. 아침 10시부터 부킹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뉴스 부킹. 예.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네. 했는데 네. 우리 박연미 기자님이 아까 해주신 얘기. 어우, 아, 빵 터져요. 한 번만 빵 더 터져요. 들어보죠. 되게 귀한 얘기인데. 예. 우리 김윤옥 씨한테 목덜미를 잡힌 얘기. 이거 대박이었어요. 요거. 네. 여사님께서는 뭐 기억이나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이제 미천한 예. 한 초년병 기자죠. 한 5년 차? 그 정도 됐을 때는 서울시장 시절. 이제 대선에 출정을 하시려고 출정식을 일산에서 하셨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기어가서 한마디를 따려고. 예비 후보에게. 후보의 한마디를 따겠다고 예. 제가 그때 치마 입고 있었는데 그 낮은 포복으로 한 100여 미터를 기어가서 어허. 후보에게 머리를 딱 들이대고 어쩌고 저쩌고 그 당내에서 했는데 그 뒤통수가 싸해서 보니까 제가 저의 큰 머리로 그 후보를 비추고 있던 카메라를 정면으로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야, 그래서 잘못했네. 제가 잘못했죠. 그래서 당시 김윤옥 여사가 조용히 다가오시더니 예. 꼬집어. 텔레비에 나오셔야 되는데. 근데 하지만 저는 100m를 낮은 포복으로 왔기 때문에 난 한마디를 한마디 따야 따야 한다. 돼. 기자 정신. 일념으로 아무도 안 시켰는데 난 따야 한다 해서 거기 버티고 있다가 이게 뒷덜미를 딱 잡고 만화처럼 질질 끌려왔던 이런 아름다운 기억이 있습니다. 후보 사모님에게. 네, 그렇죠. 사모님께서 메이킨 출신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아니 그래도 그 다음에 네. 메이퀸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이 천하장사랑 좀 혼동을 했다는 후문이 있어요. BGM이 지금. 막 네. 머릿속에서 깔렸어요. 네. 천하장사만만세. 야, 웹툰이 없던 시절인데 웹툰 같네요. 저는 굉장히 훈훈한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간직하고 네. 있답니다. 그래서 네. 던지셨다는 얘기. 집어 던졌다. 여기서부터는 좀 가상이 되는 제가 거잖아요. 잘못했죠. 예. 머리를 가리는 게 아니었는데. 아이. 잘못했네, 잘못했어. 그럼요. 아니에요. 큰 실수를 근데 했네. 대개는 그런 네. 현장이 많아요. 예. 볼펜 기자들은 한마디라도 따려고 막 가까이 가서 네. 하면 대개는 사진 기자들이나 카메라 기자들이 머리 치워 뭐 그렇지, 그러거든요. 그렇지. 피하 뭐 머리 난리 나요. 예. 근데 그러니까 후보의 치우라고 부인이 이렇게 하기에는- 직접 한 경우는 전 처음 봤습니다. 저를 머리 치우라고 하기에는 제어를 둘러싼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많았어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 차마 침투할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그 두꺼운 경호 라인을 뚫고. 근데 이건 네. 완전히 미담이잖아요. 네, 그렇죠. 부부의 극치를 과시하는. 그럼요. 네. 그러면서 또 우리 박연미 기자님의 그렇죠. 기자 정신. 기자 정신. 이거 저의 같이. 힘. 저의 어떤 힘 이런 것들. 그래요. 또 기억하셨으니까. 박연미 기자 실검 뜰 것 같아요. 그래요. 뛰어보자. 또 이제 그 100m를 뛰어보자, 그렇게 뛰어보자. 기억하셨으니까 100m를 아유. 그렇죠. 박연미 기자의 연골의 힘. 그래서 지금은 그땐 무릎이 괜찮아요. 오늘 지금- 비가 온 아침이라 무릎이 완전 시리다고. 네, 무릎이 그냥 사족이 다 쑤신다고. 그때 생긴 직업병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참 기자란 예. 극한 직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이, 그래도 험한 참 노동이죠. 오늘 굉장히 훌륭한 우리 박연미 네. 기자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자, 기자 정신을 아니. 칭찬해. 박수 한번. 한번 네, 박수 한번. 네. 알겠습니다. 자, 개헌 얘기가 갑자기 또 급부상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 속보가 나왔죠. 예, 예,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원래 21일 날 개헌안 발의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정. 26일로 연기를 해서 어쨌든 20일 날에는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21일에는 지방분권, 또 국민주권, 그리고 22일에는 정부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베트남하고 UAE 다녀오실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다녀오시고 나서 26일에 발의를 하게 되면 예. 대통령이 헌법안을 발의하면 국회는 60일 안에 이 헌법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회 입장에서 보면 폭탄이 터진 거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정치부 기자들도 국회 출입 기자들도 엄청나게 청와대 기자들도 엄청나게 바빠질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여러모로 모양이 안 좋다. 네. 이거 좀 미뤄달라. 라고 그렇죠. 우원식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했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협치의 모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아마 이제 우원식 대표의 의견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개헌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헌안은 국민을 위한 개헌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헌법 잘 안 들여다봤잖아요. 저는 사실은 지난 촛불혁명 때 김재동 씨 때문에 예. 헌법 공부를 많이 했어요, 국민들이. 그리고 헌법책도 그때 많이 팔리고 뭐 이랬다는 건데요. 맞아요. 헌법을 잘 못 봐요. 일단 한자어도 너무 많고 네. 한문도 많고 그리고 법은 법조인들의 것으로 치부됐던 경향성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 개헌안은 어쨌든 국민의 헌법, 그래서 이제 그 자문투기위원회의 정혜구 위원장 인터뷰를 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자어를 다 없애고 정말 국민들이 잘 봐서 알았으면 좋겠던 내용을 중심으로 담아서 예. 일종의 이제 국민 교양 필독서처럼 그러니까 문장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학자가 참여했대요. 이번 그 헌법 만드는데. 예. 그래서 언어학자, 국어학자들이 보고 정말 좋은 문장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게 가방 속에 들고 다니면서 심심할 때 한 번씩 우리 헌법 어떻게 생겼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서 볼 수 아름다운 있도록 모습이네요. 예. 네. 500만이 참여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헌법안을.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과 이 헌법 자문특위에서 입장을 얘기를 좀 해보자면 그러니까 국민이 원하는 헌법안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왜 국회는 반대할까? 이게 쟁점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국회는 그동안 개헌특위를 1년이 넘게 가동을 해왔어요. 네. 근데 결정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국회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입법, 사법, 행정이 다 삼권 분립의 국가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행정 권력이 세요. 그래서 행정 권력이 예산안 갖고 있죠. 그다음에 입법도 정부 입법을 할 수 있고 이 정부 입법이 셉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말을 안 들으면 정부에서 정부 입법안을 내버려서 통과시키는 여당 힘으로 통과시키는 이런 경향성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회주 소위 얘기하는 이제 국회 안에 있는 의회주의자들은 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이 최소한 동등한 권한을 누릴 수 있게. 그러니까 국회의원 사람에 대해서는 엄청난 권력과 그다음에 권한도 많고 특권도 많고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정작 의회의 권한은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면 의회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예. 거예요. 특히 예산 예. 그리고 감사 기능 그리고 입법 기능에 있어서 이 세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 핵심에 있어서 행정 권력이 상당히 힘이 세고 의회 권력은 힘이 약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은 힘이 세지만 의회 자체는 힘이 약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의회주의자들은 생각을 하는데 과거의 개헌안 같은 경우는 주로 이게 전국이 어려울 때 돌파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저녁 때 태블릿 PC가 나오면서 그렇지. 완전히 졸망한 케이스. 다 그렇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국민들의 기본권, 그다음에 안전권, 생명권 이런 것들이 이제 보장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미 정치화돼 버렸죠. 네. 그래서 핵심은 국회 추천 총리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이제 그 국회의 의회 기능을 좀 확대해달라. 근데 지금 같은 규정에서 보면 정의당,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정당은 다 반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안에 대해서 일단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국회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시끄럽게 진행이 될 것 아니 같습니다. 그 국회 권능을 강화시켜 달라고 하면 네.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그 안을 만들든가 네. 그렇죠. 그 일을 안 하니까 결국 대통령이 나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대통령 공약으로 자 개헌한다. 네. 그리고 6.13 지방선거에 동시투표하겠다. 그러고 그것을 취임할 때부터 계속 틈날 때마다 개헌합니다. 개헌 안 할 거지 처음에 야당이 그랬단 말이에요. 네. 권력 잡기 위해서 공약으로 걸었지만 이 집권했으니까 개헌 안 할 거지 안 할 거다라고 개헌합니다. 했었죠. 예. 전문에 뭐 넣겠다. 어떤 정신 넣겠다. 이 기본권 특히 이제 지방분권 강화한다. 이런 얘기 쭉 했고 권력 구조 문제만 사실은 예전 대선부터 대통령 4년 중임제 입장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중임제, 연임제라고 이름을 바꿨고. 자 중임하고 연임의 차이 한번 차이가 있죠. 네네, 차이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짚어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예. 중임의 경우에는 예. 이게 지금 미국식 중임, 예. 이 4년 대통령을 해요. 그리고 재선에 나가 떨어졌어. 네. 그럼 대통령이 못 되잖아요. 예. 다음 대선에 또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또 당선이 되면 또 해. 네. 예. 그러니까 이어서 8년이 아니라 예. 4년 하고 떨어졌다가 다음에 또 다시 후보로 나와서 당선되면 또 4년 하고 이럴 수 예. 있는 건데 예. 연임은 예. 재선에 떨어지면 끝입니다. 한 번 했고 네. 다음에 또 나왔는데 떨어지면 끝. 굿바이. 근데 재선에 안녕. 성공하면 8년 연임 가능. 음. 하지만 재선에 떨어지면 이제 못 나오십니다. 끝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아. 그 그러니까 차이입니다. 참 재미있는 포인트가요. 이게 지금 그
국민이 원하는 개헌안이거든요. 근데 이 개헌안에 대해서 조사를 했대요. 2,000명 그 심층 면접 조사를 했는데 참 재밌는 두 가지 조사가 있으니 그게 뭐냐면 또 하나는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다는 그걸 거고요. 송경환 님이 네. 제왕적 국회의원이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문자 예. 보내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의회,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이 또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권한을 더 주면 더 이상한 짓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과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여전히 대한민국 안에는 반정치 담론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불신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이것을 신뢰로 만들려면 국회 스스로가 노력해야 되는 측면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지금 국회 추천 국무총리 주장을 하고 있지만 바른미래당은 또 이건 반대예요. 왜냐하면 사사건건 대통령하고 국회가 추천한 총리가 만약에 된다면 사사건건 대립하면 누가 그 혼란을 책임질 거냐. 비효율을. 아니, 이건 안 된다. 그 와중에 국회에서는 국회 추천 총리가 만약에 등장할 경우에 홀대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미리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 아니라고 왕따시키고 홀대하고 그러기 있기 없기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뚜껑 열어봐야 되는 얘기고요. 그렇게 할 건지 말 건지. 저는 일단 이 개헌을 하고 여기서 전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 과정은 참 필요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살다 보면 혹시 사람들이 많이 알아들을까봐 일부러 어렵게 써놓은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예전에 맞아요. 한 명문대 교수님이 진짜 어렵게 쓴. 그 거의 뭐 은어에 가까운. 그렇죠. 그래서 암호 이걸 해독하는 게 거의 암호 해독 수준의 지금 맞아요. 논문을 냈는데 어느 제자가 똑똑한 제자가 그걸 다 풀어냈어. 네. 이 교수님 어떻게 반응했냐? 대노했다는 거야. 그렇죠. 네. 왜냐하면 심지어 교수들 중에 옷자도 고치지 말한 사람들도 그래요? 교수 사회가 논문을 쓰는 그 형식하고 거기에서만 사용되는 죽은 말들이 있잖아요. 그 말을 굳이 사용하는 건 이 배운 사람들의 카르텔 안에 무식한 너희들이 들어와서 이해하길 원치 않는다는 하나의 벽도 사실 존재하는 거예요. 그 법조문도 대표적인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법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놓은 좀 더 친절한 헌법 전문이 등장을 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시대 정신이 반영이 된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달라진 시대상, 달라진 눈높이가 반영이 될 것이고 기본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 우리 사회 전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초석을 놓자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 가장 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국회는 내각제를 원해요. 국회는 내각제를 원하고 다른 막 서양에 잘 나가는 나라들 다 내각제하는데 왜 우리만 내각제를 안 하냐고 주장을 하는데 국민은 내각제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회를 불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의 기능을 확대하는 거에 90%가 반대하는 걸로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문위원회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2,000명 심층조사 결과가 정말 재밌는 건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국회 스스로 반성해야 될 대목이 있고 그 국회 권력이 교체되지 않는 한 과연 우리 국민들이 내각제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지금 이원 집정부제라도 하자는 거거든요. 그 국회 추천 총리가. 근데 결국은 참 지금부터 오늘부터 아마 전쟁이다. 하나만 토를 달면 이게 전쟁일 일이 아닌 게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 혹은 뭐 국민개헌 특위는 이게 통과일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을까요? 국회 통과 못하는 거 뻔히 알잖아요. 의석 구도상 지금. 왜냐하면 200명의 의원이 동의할 사람이 없잖아요. 사사건건 반대하고 있는데 야당 의석이 더 많고. 그럼 이 상황에서 논의를 촉발하기 위한 압력의 방법으로 불쏘시개 같은 우리가 고민한 건 이런 건데 함께 논의해 봅시다라고 던지는 거죠. 이게 전쟁할 이유가 없이 받아서 고민하고 좋은 건 받아들이고 필요한 건 보완하면 된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일해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오셨어요? 지난주 발언으로 이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공수 터지는군요 이제. 문재인 정권은 사실상 남들이 모두 하자고 할 때는 사실상 하지 말자고 하다가 이제 와서 사실상 남들이 모두 신중하자고 하니까 사실상 서둘러 하자는 청개구리 심보를 사실상 접어두길 바랍니다. 귀여운 매주 일취월장이네요. 그러니까 청개구리 심보. 하루에 한 시간씩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뭐 사실상 그렇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쉬고 싶으실 때 대신 모셔도 되겠네요. 글쎄 말입니다. 자 나오시면은 뭐 제가 성대모사 할 일이 없을 텐데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출연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소환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 안희정 전 지사가 소환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10시에 소환이 됐고요. 지금 이제 처음에 셀프 출두
자진 출두해서 이 9시간만 조사를 받은 이후. 지난번에 셀프 조사였어요? 예, 그때는 안 자진 불렀는데 출두했죠. 갔죠. 예. 그날은 피해자가 조사를 받고 있는 날 저녁에 이제 본인 스스로 출두를 해서 뭐 기자들 앞에서 이제 뭐 힘들게 입을 뗐습니다. 예. 가족들에게 이제 사과, 국민 도민에게 사과했고요. 그리고 조사받고 갔는데 이때는 검찰이 출두 요청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은 경청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피해자 조사가 끝났고 두 번째 고소가 또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은 이제 짜여진 질문서를 가지고 자, 이제는 조사 때가 됐습니다. 나오시오. 그래서 오늘 10시에 사실상 검찰이 요청한 첫 번째 출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체계적인 조사를 할 텐데 지금 공방은 진실 공방이에요. 피해자 측은 성폭행 그리고 또 두 번째 고소인은 7차례 성폭행 플러스 성추행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안희정 지사는 이게 그렇지 않고 합의에 의한 처음 비서실 얘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적절한 관계임은 인정하지만 이게 강제성이 없었고 합의된 성관계였다. 성관계냐 성폭행이냐 네. 아주 극명한 그게 극명한 차이가 있네요. 있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이면 이건 법적으로 형사적 처벌을 이제 요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이게 성관계, 합의된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윤리적 비판을 피해가긴 어려워서 이러나 저러나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정치 생명이 끝난 것 아니냐, 사망 선고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팽배한데요. 예.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진실이니까 그것은 이제 오늘 조사 이후 바라볼 문제인데 합의된 관계라 함은 이게 어찌 보면 남녀 사이의 애정 관계를 전제로 하는데 네. 문제는 두 번째 고소인이 등장했고 예. 또 고소인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이것은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오늘 문제가 미투 운동의 문제 관점에서 보면 안희정 지사 지난 주말에는 이윤택 감독 지금 조사받고 나왔는데 또 재출두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고강도 조사를 받고 있는 셈인데 이렇게 이제 법적 검토를 받고 있는 과정에 안타까운 일이 첫 번째로는 조민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고 또 한국외대 교수가 같은 미투 문제로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두 사람 다 이제 가족에게 미안하다라는 이제 유언을 남기고 있는데 미투 운동에 대한 역공이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피해자, 폭로자 혹은 이제 이 가해자를 비판했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만족해? 이런 취지의 이제 댓글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이것은 미투 운동의 본질을 흐릴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지금 안타까운 조금 이제 피해자들이 우려되는 점이 언제 있어요. 거기 그런 식의 선택을 원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의 당연하죠. 잘못을 인정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다 해서 이 성폭행이나 이렇게 성범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점은 사람의 영혼을 훔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외상이 난 건 그 새살이 솔솔 이런 거 바르면 되지만 사람의 마음이 다쳤을 때는 이걸 꺼내서 치유하기 전까지는 계속 병들거든요. 근데 그걸 10년 뭐 심지어 최근 오늘에는 36년 전 맞아요. 일에 대한 폭로까지 나왔습니다만 이게 그냥 사그러들지 않는다고요. 이게 무슨 에피소드나 추억 한때 불장난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터놓고 얘기를 하고 상처를 이제 털고 가고 싶다는 몸부림인데 여기에 대해서 가해자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 정말 안타깝습니다만 그걸 왜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나요? 그건 아주 논점이 잘못된 일이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나와줘야 하는 폭로들이 나오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 사회를 더 병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2차 피해가 정말 심각한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정말 확인되지 않은 마타도식의 얘기들이 막 인터넷에 엄청 그리고 특히 SNS에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안희정 지사 참 실망스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뭐 2명인데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들리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최고 이를테면 다음 대선에 유력한 후보 1위였던 주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걸맞는 행동이 굉장히 필요한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아주 협예화해서 개인의 사건으로 지금 치환해서 법률 대응에 골몰하고 있는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큰 정치, 뭐 대의 이런 걸 강조했던 평소 본인, 그러니까 뭐 인터뷰를 하면 항상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때부터 얘기하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늘 대의를 강조했던 그분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딱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그렇게 개인주의로 해서 자기 문제화해서 법률 대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런 정치인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미투는 정말 그 벼랑 끝에서 하는 최후의 고백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을 향해서 쏟아지는 그런 끔찍한 수준의 마타도어는 저는 사실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것을 무슨 뭐 공작이나 진영이나 뭐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인간성을 좀 생각하면서 이 문제의 피해자들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방금 들어온 기사인데 안희정 충남지사가 검찰에 제출도 하면서 김지은 씨, 미투 폭로를 했던 김지은 씨 그리고 싱크탱크 여직원에 대한 성폭력을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 이렇게 합의된 말했다고 것으로 합니다.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아니, 생각했다라면서 그럼 합의에 의해서 여러 내 생각인 거죠. 생각했다잖아요. 본인이 생각했다. 그건 본인의 생각이고 네. 착각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면 일단 우리가 다 같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정상적인 상사라면 자기가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 부하 직원과 그런 관계를 맺지 않겠죠. 그리고 수행비서를 여성을 뽑는 경우 사실 굉장히 드뭅니다. 주말에 보니까 술, 담배 심부름을 시켰고 집 청소를 시켰다. 이게 어떻게 수평적인 관계겠어요? 그리고 2차 피해 여기에 여성들도 제발 여기 중간 관리자급에 있는 여성들이 여기 개입된 경우가 많아요. 서지영 검사 사태도 마찬가지인데 과거에 제가 몸담았던 조직에서도 우리 회사 이름 먹칠할 수 있으니 정보지에 오르내릴 수 있으니 입 다물어라 이걸 여성 중간 관리자가 했다는 얘기를 듣고 참 분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는 3부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용. 대통령과 이 헌법자문특위에서 입장을 얘기를 좀 해보자면 그러니까 국민이 원하는 헌법안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왜 국회는 반대할까? 이게 쟁점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국회는 그동안 개헌특위를 1년이 넘게 가동을 해왔어요. 근데 결정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국회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입법, 사법, 행정이 다 삼권 분립의 국가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행정 권력이 세요. 그래서 행정 권력이 예산안 갖고 있죠. 그다음에 입법도 정부 입법을 할 수 있고 이 정부 입법이 셉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말을 안 들으면 정부에서 정부 입법안을 내버려서 통과시키는 여당 힘으로 통과시키는 이런 경향성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회주의 소위 얘기하는 이제 국회 안에 있는 의회주의자들은 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이 최소한 동등한 권한을 누릴 수 있게. 그러니까 국회의원, 사람에 대해서는 엄청난 권력과 그다음에 권한도 많고 특권도 많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정작 의회의 권한은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면 의회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예산, 그리고 감사 기능. 그리고 입법 기능에 있어서 이 세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핵심에 있어서 행정 권력이 상당히 힘이 세고 의회 권력은 힘이 약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은 힘이 세지만 의회 자체는 힘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의회주의자들은 생각을 하는데 과거의 개헌안 같은 경우는 주로 이게 전국이 어려울 때 돌파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저녁 때 태블릿 PC가 나오면서 완전히 졸망한 케이스.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국민 김용민의 정치 쇼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을 열어주시는 세 분 만나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월요일입니다. 가나다 순 뒷번호로 해가지고 후순위로 해가지고 자 최영일 평론가님 가장 먼저 소개를 해드렸고 장윤선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약간 웨이터 분위기? 그렇습니다. 제가 모처럼 제가 이제 한번 바꿨더니 이게 너무들 민감해하시네. 뜨거운데요. 반응이 뜨거운데요 지금 댓글들이.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연미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뭐 좋은 만남 기대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네, 좋은 만남. 그래요. 아침 10시부터 부킹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부킹.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우리 박연미 기자님이 아까 해주신 얘기. 빵 터져요. 한번만 빵 들어보죠. 되게 귀한 얘기인데. 우리 김윤옥 씨한테 목덜미를 잡힌 얘기. 이거 대박이었어요. 여사님께서는 뭐 기억이나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이제 미천한 한 초년병 기자죠. 한 5년 차 그 정도 됐을 때는 서울시장 시절.
그저 이제 대선에 출정을 하시려고 출정식을 일산에서 하셨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기어가서 한마디를 이 따려고. 예비 후보의 후보에게. 한마디를 따겠다고 예. 제가 그때 치마 입고 있었는데 그 낮은 포복으로 한 100여 미터를 기어가서 어허. 후보에게 머리를 사실상 국회 입장에서 보면 폭탄이 터진 거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정치부 기자들도 국회 출입 기자들도 엄청나게 청와대 기자들도 엄청나게 바빠질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여러모로 모양이 안 좋다. 네. 아, 이거 좀 미뤄달라. 라고 그렇죠. 우원식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했죠.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협치의 모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아마 이제 우원식 대표의 의견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개헌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헌안은 국민을 위한 개헌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헌법 잘 안 들여다봤잖아요. 저는 사실은 지난 촛불혁명 때 김재동 씨 때문에 예. 헌법 공부를 많이 했어요, 국민들이. 그리고 헌법책도 그때 많이 팔리고 뭐 이랬다는 건데요. 맞아요. 헌법을 잘 못 봐요. 일단 한자어도 너무 많고 네. 한문도 많고 그리고 법은 법조인들의 것으로 치부됐던 경향성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 개헌안은 어쨌든 국민의 헌법, 그래서 이제 그 자문투기위원회의 정혜구 위원장 인터뷰를 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자어를 다 없애고 정말 국민들이 잘 봐서 알았으면 좋겠던 내용을 중심으로 담아서 예. 일종의 이제 국민 교양 필독서처럼 그러니까 문장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학자가 참여했대요. 이번 그 헌법 만드는데. 예, 예. 그래서 언어학자, 국어학자들이 보고 정말 좋은 문장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게 가방 속에 들고 다니면서 심심할 때 한 번씩 우리 헌법 어떻게 생겼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서 볼 수 아름다운 있도록 모습이네요. 예. 네. 500만이 참여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헌법안을.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그 두꺼운 경호 라인을 뚫고. 근데 이건 얼마나. 완전히 미담이잖아요. 네, 그렇죠. 부부의 극치를 과시한. 그럼요. 네. 그러면서 또 우리 박연미 기자님의 그렇죠. 기자정신. 기자정신. 이거 저의 같이. 힘. 저의 어떤 힘 이런 것들. 그래요. 또 기억하셨으니까. 박연미 기자 실검 뜰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뛰어보자. 또 이제 그 100m를 뛰어보자, 그렇게 뛰어보자. 기억하셨으니까 100m를. 아, 그렇죠. 박연미 기자의 연골의 힘. 그래서 지금은 아, 그땐 무릎이 괜찮아요. 오늘 지금- 비가 온 아침이라 네. 관절 시리다고. 네, 무릎이 그냥 사족이 다 쑤신다고. 그때 생긴 직업병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참 기자란 예. 극한 직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이, 그래서 험한 참 노동이죠. 오늘 굉장히 훌륭한 우리 박연미 네. 기자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자, 기자 정신을 아니. 칭찬해. 박수 한번. 아, 한 번. 네, 박수 한번. 네. 알겠습니다. 자, 개헌 얘기가 갑자기 또 급부상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 속보가 나왔죠. 예, 예,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원래 21일 날 개헌안 발의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정. 26일로 연기를 해서 어쨌든 20일 날에는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21일에는 지방 분권, 또 국민 주권, 그리고 22일에는 정부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베트남하고 UAE 다녀오실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다녀오시고 나서 26일에 발의를 하게 되면 예. 대통령이 헌법안을 발의하면 국회는 60일 안에 이 헌법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들이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당내에서 했는데 그 뒤통수가 싸해서 보니까 제가 저의 큰 머리로 그 후보를 비추고 있던 카메라를 정면으로 가리고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야, 그래서 잘못했네. 제가 잘못했죠. 그래서 당시 김윤옥 여사가 조용히 다가오시더니 예. 꼬집어. 텔레비에 나오셔야 되는데. 근데 하지만 저는 100m를 낮은 포복으로 왔기 때문에 난 한마디를 한마디 따야 따야 한다. 돼. 기자정신. 일념으로 아무도 안 시켰는데 난 따야 한다 해서 거기 버티고 있다가 이게 뒷덜미를 딱 잡고 만화처럼 질질질질 끌려왔던 이런 아름다운 기억이 있습니다. 후보 사모님에게. 네, 그렇죠. 아. 사모님께서 메이킨 출신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아니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메이킨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이 천하장사랑 좀 혼동을 했다는 후문이 있어요. BGM이 지금. 막 네. 머릿속에서 깔렸어요. 네. 천하장사만 만세. 야, 웹툰이 없던 시절인데 웹툰 아유, 같네요. 저는 굉장히 훈훈한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간직하고 네. 있답니다. 그래서 네. 던지셨다는 얘기. 집어 던졌다. 여기서부터는 좀 가상이 되는 제가 거잖아요. 잘못했죠. 예. 아유, 머리를 가리는 게 아니었는데. 아이. 그렇지. 잘못했네, 잘못했어. 그럼요. 아니에요. 큰 실수를 근데 했네. 대개는 그런 네. 현장이 많아요. 예. 볼펜 기자들은 한마디라도 따려고 막 가까이 가서 네. 하면 대개는
사진 기자들이나 카메라 기자들이 머리 치워 뭐 그렇지, 그러거든요. 그렇지. 피하 뭐 머리 난리 나요. 예. 근데 그러니까 후보의 치우라고 부인이 이렇게 하기에는- 직접 한 경우는 전 처음 봤습니다. 저를 머리 치우라고 하기에는 제어를 둘러싼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았던 많았어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 차마 침투할